토요타 라브4 PHEV 차량입니다. 외관에서의 차이점은 기존과 달리 레드 컬러, 강렬한 레드 컬러가 추가됐고요. 그릴, 앞뒤 범퍼의 디테일에서 변화가 있죠. 친환경 차량답게 토요타 엠블럼 안쪽에 푸른색으로 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릴의 디테일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납니다. 범퍼 하단부에도 포인트를 잘 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최근 토요타 차량들의 디자인을 보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었는데 라브4만큼은 아주 좋은 모습, 그리고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야간에 밝은 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에는 없고 크러쉬패드 중앙하고 센터 터널 쪽에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얇고 밝은 형태의 앰비언트 라이트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인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특히 광원의 직진성보다는 폭이 상당히 넓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 같은 것들도 아주 또렷합니다. 근데 이 변화의 폭, 각도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향등과 하향등, 안개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위치와 기능을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아래쪽에 LED 타입 안개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요거는 전조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LED 타입의 안개등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전혀 거슬리는 것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원의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엔진 기반의 PHEV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2487cc고요. 엔진 출력은 178마력, 모터가 2개 들어가는데 전륜 모터는 182, 후륜 모터는 54. 그래서 시스템 총 출력은 306마력입니다. 토크는 22.7kgm/m고요. ECVT 무단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장에 비해서 넉넉한 휠베이스를 확보해주고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이나 비례감 같은 것들이 좋은 편이고요. 휠은 신규 적용된 디자인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휠 아치 부분에 검은색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유광 처리를 해줬고요. 라운드 처리되어 있다기보다는 각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강인한 SUV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도어 끝쪽에 장식을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도 휠 아치 부분과 일체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깔끔한 디자인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요. 앞쪽 핸들 측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거울은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고정을 해서 조금 더 개방감 같은 것들을 살려주고 있고요. 토요타의 세단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전반적으로 두께를 적절하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루프렉은 가로바는 옵션으로 아마 따로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만원이었던가요? 아무튼 옵션으로 별도로 순정 가로바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루프렉 같은 경우는 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포인트 좋습니다. 전기 충전구는 운전석 뒤쪽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는 운전석 뒤쪽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이 커버를 열어줘야 됩니다.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은 편리하고요. 후측면 디자인을 보면 선과 면을 강조하면서 각이 살아있는 날카로운 이미지가 차량에 아주 잘 어울리고요. 신규 적용된 이 레드 컬러는 약간 검은 계열의 레드인데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 철판의 굴곡 같은 것들이나 라인 같은 것들이 아주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인데요.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로 주고 있는 약간 매트한 느낌의 실버가 연결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을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직관형으로 양쪽에 뚫려 있고요. 범퍼도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이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레드와 블랙 매칭 좋은데요. 텔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살짝 눌러주면 작동합니다.
속도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고 소음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안쪽의 공간은 짜임새가 좋고요. 측면에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요. 바닥은 도톰하면서 처리 잘 돼 있고 이런데 마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충전 케이블 이 안쪽에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타이어 펑크 수리킷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패널 괜찮은 것 같은데요. LG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SUV니까 2열 등받이 접어서 전체적인 공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열 등받이를 트렁크 쪽에서 조작해서 접을 수는 없었고요. 뒷문을 열고 이 상단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겨서 지금처럼 접을 수가 있는데 앞쪽이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하네요. SUV의 장점이 살아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2열 등받이를 접게 되면은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쪽으로 공간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큰 짐을 싣고 내릴 때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텔게이트는 수동으로 닫을 때도 이렇게 손잡이 조금 어둡게 나오나요? 여기 하나, 좌우측에 손잡이 꼼꼼하게 마련해 뒀고요. 버튼을 누르면 닫을 수 있습니다. 조금 빨랐으면 좋겠네요. 스마트키 디자인은 깔끔한 편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요. 이런 색 포인트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브4 레터링도 포함되어 있네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 넣었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센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적절한 두께를 갖추고 있고 여닫았을 때에 체결되는 느낌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의 레드 스티치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약간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주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해 준 모습입니다. 가로 형태, 세로 형태도 이렇게 레드 스티치 포인트 좋고요. 도어 쪽은 단순한 듯 싶지만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소재가 막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차량 가격이나 등급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파여 있는데요. 이런 그립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높여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맥포켓은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해주고 각도가 더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왔으면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인데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가 아니고 2웨이 타입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이드 에어백 포함해서 8개의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날개 부분이 시트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외로 SUV지만 좀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몸도 잘 잡아줍니다. 헤드레스트, 과거에는 토요타 차량들 헤드레스트가 조금 아쉬웠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각도라든가 쿠션 같은 것들 아쉬움이 없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아닌 오르간 타입이고요. 풋레스트는 적절한 각도와 넓이, 길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 PHEV 차량이라서 전기 충전은 그냥 푸시 타입으로 커버를 열고 이 주유구는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도록 구분을 해줬습니다. 무릎 에어백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이쪽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 수납이 은근히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열선, 스티어링의 열선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들 스위치도 이렇게 물리키로 나란히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다양한 것들이 만나는 부분인데 이런 데도 마무리를 잘 해줬고요. 스티어링은 디자인이 토요타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인데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안쪽에 레드 스티치 포인트 좋죠. 시동은 번트 타입입니다. PHEV 차량이라서 초기에 굉장히 조용하고요. 네, 클러스터는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12.3인치로 바뀌었고요. 기존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확실히 좀 세련된 맛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미세하게 개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진작 이렇게 바뀌었어야 합니다. 메인 AVM도 바뀌었는데요. 8인치 디스플레이인데 해상도가 좋아졌고 네이버 클로버 자연어 검색하는 부분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요.
예, 생각보다 말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인터페이스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운행 정보를 포함해서 에너지의 흐름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리고 충전 스케줄링도 가능하고, 스티어링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의 다양한 정보들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토요타는 DRCC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아래쪽으로 인포테인먼트가 트래킹 기능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아래쪽으로 볼륨 컨트롤 할 수 있고 음성 명령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보면 편리하고요. ECVT 미션이지만 패드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캠리랑 마찬가지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올라와 있으면 좋겠고, 조작했을 때는 사실 뒤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가 없는 점은 못내 아쉽지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그리고 해상도도 많이 개선이 됐고 왜곡되는 부분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많이 됐고요. 차량의 다양한 운행 정보, 에너지 흐름 모니터링 가능하고 기타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물리키 갖춰놨고요. 에어벤트 위치 적절합니다. 공조장치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빗살 무늬로 깎여져 있는데 이 그립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립 같은 거 굉장히 좋고요. 바로 조작하면서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 대여 장치는 여기에서 온오프 시킬 수가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되어 있고 USB A 타입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갖추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토 EV, HV 설정할 수 있고 HV, EV, 그 다음에 차지 홀드하는 부분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를 누르면 노멀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에코,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포츠인데 화면에서 변경은 지금 스포츠고요. 에코, 노멀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어 노브는 조금 앙증맞은 느낌이 있는데 그림 나쁘지 않고요. CVT 미션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모드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뭔가 좀 기계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암레스트 위치 적절하고요. 여기도 레드 스티치가 들어갔네요. 안쪽에 공간도 좋은 편이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꼼꼼하게 챙겨줬습니다. LED로 조명 같은 거 하나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 수납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고요. 이건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 툭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나오죠. 공간의 여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깔끔해요. 선바이저는 생각보다 좀 두툼한 편이고요. 거울은 LED 조명하고 이렇게 커버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크기 조금 더 이렇게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높이는 준수하고요. 거울이 확장되는 부분, 선바이저도 이렇게, 거울이 아니죠. 선바이저도 이렇게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렇게 쓱쓱 움직이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차량보다 이 선바이저가 좀 두껍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명은 여기서 누르는 방식이네요. LED고요. LED고 틸팅하고 오픈하는 버튼을, 썬루프 조작 버튼을 구분해 놨는데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조금 도톰하고 반투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보다 시야가 살짝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썬루프는 일반 타입인데 딱 적절한 크기의 유리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뒷좌석 오픈 각도도 나쁘지 않고요. 유리는 일반 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열선 스위치는 1단, 2단 조절은 안 되고 온오프 기능만 갖추고 있고요. 내포켓 크기 적절하고 바닥이 평평하면서 약간 깊이감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발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수석 뒤쪽은 기본 세팅이고요. 운전석 뒤쪽은 살짝 뒤로 눕혀놨는데 이 정도 각도? 이 정도 각도만 조절 가능합니다. 이 검은색 시트에 레드 스티치 차량의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쿠션감이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암레스트 열어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갖춰놓고 있고요. 타고 내릴 때도 적절한 위치고, 실내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죠.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의 여유는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벤트가 갖춰진 건 좋은데 글쎄요, 좀 올드 패션드한 느낌이 있죠. 저 부분은 살짝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아래쪽에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가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신경 많이 잘 써놨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클러스터 그리고 AVN의 업그레이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좀 세련돼 있다, 신차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스티어링 안쪽에 너머로 이렇게 보이는 저 클러스터는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고요. 진작 저렇게 나왔어야죠. 승차감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쫀득한 느낌이 듭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WC본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유연하게 잘 반응하면서도 코너링 같은 데서 또 뒤쪽이 아주 매끈하게 잘 따라 나오는 느낌이 좋습니다. WC본의 특성을 보통 레이스카나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차량들에서 앞쪽이 WC본인 경우가 많은데요. 뒤쪽에 WC본을 해서 왜 WC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런 그 흔들림 같은 것들이나 급격한 코너링에서 SUV지만은 나름 또 이렇게 듬직하고 날카롭다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좀 진중한 코너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PHEV 차량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한번 충전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나 EV 모드로, 순수 EV 모드로 달릴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온보드 차저 6.6kW 정도로 충전을 했을 때 약 2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메이커 측에서는 2시간 36분인가 7분 정도로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 충전을 해보면 시간이 조금 더, 3시간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 충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전부 다 70km가 넘더라고요. 71km, 76km, 78km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날씨가 봄 날씨잖아요. 10도 이상, 기온이 10도 이상인 경우에서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정확한 국내 기후에서 정확한 이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를 알려고 그러면 4계절을 다 지내보고 평균을 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좀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지겠죠. 하이브리드 모드랑 EV 모드, 순수 EV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오토로 다 작동할 수 있도록 또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대응은 굉장히 유연한 편이고요.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클러스터. 클러스터 진작 바뀌었어야 됩니다. 속이 다 시원하고요. 지금 PHEV 차량을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러스터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AV에는 지금 8인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10.25인치 정도 되는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였으면 이것도 높이도 조금 낮아지면서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차량 가격대가 5천만 원대 중반까지 가기 때문에 HUD, 국내 소비자분들은 HUD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요타에서 향후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 자체에 어떤 부담 같은 것들이 좀 적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초반부터 담력은 꾸준하게 잘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가뜩이나 내구성이 좋은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교환하는 주기가 조금 더 길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출력이 좀 독특하죠. 토탈 시스템 출력은 306마력이고요. 엔진이 178마력, 전기 모터가 앞쪽이 180에 2개가 들어가거든요. 뒤쪽이 50대 정도의 50마력 조금 더 넘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샤프트가 없거든요. 샤프트가 없고 앞쪽에서는 내연기관 중심으로, 뒤쪽에서는 전기 모터 중심으로 이 구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미세한 컨트롤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너링 같은 거 해보거나 완전히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즐기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자륜구동의 기능성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세팅이 아닌가 싶고요. 역시 토요타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모터 두 개를 앞뒤에 배치하고 PHEV 차량을 제대로 구현을 해주니까 운전자의 어떤 만족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개인적으로는 이 전통적인 방식, 샤프트가 지나가서 앞뒤에서 물려가지고 돌아가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제어가 용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연비 부분은 복합 공인연비 기준으로 15.6km고요. 도심에서는 16.3, 고속도로에서는 14.7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16.8에서 17.2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DRCC라고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9.3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19.3 이게 제대로 된 연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가 됐고요.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그런 연비가 아니고 토요타 RAV4 PHEV 차량은 실연비가 훨씬 더 좋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00% 도심 주행만 하더라도 15km대 후반에서 17km 사이, 16km대는 뭐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그래서 연비에 있어서는 뭐 전혀 아쉬운 점이 없고 오히려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 그리고 경쟁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스포츠 모드에서 ECVT 미션도 S로 놓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도 두둑하니 괜찮고요. 괜히 시스템 출력이 300마력이 넘는 차량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 킥다운 같은 걸 보면은 다시 한번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항상 토탈 시스템 출력 300마력 이상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 EV 모드에서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EV 모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좀 가속 페달의 힘이 덜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좀 있긴 했거든요.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LTE가 개통이 돼서 나오고요. U 플러스 드라이브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이런 AVN에 굉장히 민감한데 토요타 코리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응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실내 리뷰 때 잠깐 잘못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이 안 되고요. 무선으로 연동이 안 되고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애플 카플레이만 현재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자연 인식률이 높기 때문에 뭐 에어컨을 켜고 끄고 길찾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창문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까지 다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그 최신 IT 기술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링을 조금 깊게 그리고 속도를 높여서 가져가 보더라도 아주 잘 버텨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륜구동이기는 한데 앞뒤 제어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샤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앞쪽 따로 뒤쪽 따로 뒤쪽에만 별도로 모터가 달려 있으니까 구현이 가능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너에서 훨씬 더 재미있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주변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더라도 상향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민감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야간 시야가 기본적으로도 좋지만 훨씬 더 경쟁력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모드 간의 편차도 명확합니다.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서 이 기어까지 S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확실히 그냥 하이브리드 차량하고는 힘의 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PHEV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과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다가오는데 마력이 토탈 시스템 출력으로 보면은 300마력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충분히 그 마력 정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토크가 22라서 22.6인가요? kg/m 정도 되는데 토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발끝에서 전해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요. 바람 소리는 조금 커지긴 하지만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뛰어난 편인데요. 차는 조금 더 달릴 수 있는데 시속 197, 198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퓨얼 컷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중저음대가 조금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고음, 중음, 저음이 밸런스는 좋은데 글쎄요, 약간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뭉개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해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 잔진동 같은 것들은 뭐 PHEV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거슬리는 것들이 없고요. 내연기관이 왕 하고 RPM을 높여서 작동을 할 때도 나름 또 괜찮은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슬리는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도 대응이 괜찮은데요. 앞쪽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정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풍절음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이 조금 더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시속 120km, 130km까지도 조용한데 130km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앞에 속도 구간대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조금 급격하게 이 바람 소리가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차의 긴급 제동 보조 같은 경우는 선행하고 있는 앞차뿐만이 아니고 교차로에서 이 측면에서 돌격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측면에서 오는 차량들, 그리고 마주 오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긴급 제동을 아주 민감하게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는 걸로 유명하죠. DRCC라고 표현을 하는 레이저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총 3단계로 이 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속도 같은 경우는 감속보다는 가속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속도는 5단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짧게 누르면 1단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PHEV 차량이라면은 갖는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 혼잡 통행료 100% 면제 가능한 차량이고요. 공영주차장 같은데 50% 할인이 있기 때문에 PHEV, 그러니까 EV 모드로만 짧은 출퇴근 가능한 점도 있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다양한 세제 혜택 같은 것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되는 굉장한 메리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했을 때 60km가 아니고 거의 실제로 7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같은 도심 생활자, 출퇴근 거리가 10km도 안 되거든요. 왕복해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차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순수 EV 모드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실제로 가능한 차량이 되겠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할 때 이 코너 구간을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속도를 조금, 기준 속도가 너무 많이 높게 세팅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낮췄다가 다시 재가속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움직여줘서 운전자로 하여금 안정감이 높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관에 적용된, 지금 시승 차량이 이모셔널 레드라고 해서 신규 추가된 PHEV 차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컬러인데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레드가 너무 이 레드 솔리드 계열이 강조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블랙 계열의 좀 진중한 느낌이 드는 레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의 가볍다라는 느낌보다는 딱 라브4 이 이미지에, 도심형 SUV 이미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가 추가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정 옵션으로 3가지 정도 더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 가능하고요, 루프렉 크로스바 선택 가능하고, 리어 범퍼 프로텍터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UD까지 선택이 가능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EV, HV 모드가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EV 모드로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기준 속도 이상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통 저속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속 구간에서 EV 모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 있긴 하거든요, 토요타 차량들에서.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PHE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속 90에서 100km로 주행하는 상태에서도 EV 모드로 강제 지정해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순수 EV 모드로만은 약 105km, 110km 사이에서도 운행이 가능했고요. 시트의 착자감이나 포지션 자체도 나쁘지 않고, 제가 실내외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요 전세대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시트에서 제 체형에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 현세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요 차량의 시트 구성은 제 체형에 아주 잘 맞고,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 허리도 잘 맞춰주고, 특히 방석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안장 부분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은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승하차 할 때 부담도 없고, 차량에 올랐을 때 승용차에 가까운 SUV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많이 꺼진 이 시트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 전방까지 눈에 잘 들어오는 이 안전시야 확보가 분명히 유리한 장점이 있고요.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랑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토요타 라브4를 제가 시승하면서, PHEV 차량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점은, 어떻게 보면 렉서스랑 이 토요타 라브4를 같이 개발한 상태에서 약간의 고급화만 추가한, 이제 앞에 분이 신호가 바뀌어서 가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왜 운전을 저렇게 하시죠? 아무튼 토요타의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데, 워낙에 구성이 좋다 보니까 이 차량은 렉서스랑 비교를 하더라도 파워트레인하고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저 잘 못 맞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좀 잘 짜여져 있다라는 부분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나 이 앉았을 때 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 오감을 만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파워트레인, E4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이 독특한 형태의 투모터로 구현하는 사륜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응이라든가 서스펜션의 느낌 같은 것들은 글쎄요, 이 정도면은 렉서스랑도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차량입니다. 네, 이상 토요타 라브4 PHEV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